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청년 창업가 강준호님을 모셨습니다. 강준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강준호님 오늘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준원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호님 저는 엄돌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준호님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를 해야겠죠? 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준원이라고 하고요. 회의설계소라는 회사에서 퍼실리테이터라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짧고 간명하게 좋네요. 네, 우리 준호님께 저희 더 로컬 TV의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회자한테 질문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규칙은 왜 있는 거죠? 근데 제 맘입니다. 제 채널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억울하면 채널을 개설을 하시기 네, 바랍니다. 억울하진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앞에 짧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너무 짧긴 한데 길게 얘기하지 않는다. 네, 네, 길게 얘기하면 늘어져요. 네. 짧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은 제가 모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직 시청자만 바라봅니다. 네, 옆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일부러 네. 그러는 거예요. 컨셉입니다. 네. 네,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회의 설계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회의설계소라는 회사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네, 창업한 지는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3년 반. 네, 그래도 3년 동안 버텼으면 꽤 오래 버텼네요. 청년 창업을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회의설계소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세요. 회의설계소는 조직 형태가 주식회사인가요? 개인회사인가요? 주식회사입니다. 아, 주식회사.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네, 대표님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회의설계소는 이름을 딱 들어보면 대충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 것 같고, 네, 아까 본인 소개를 퍼실리테이터라고 했으니까, 네, 퍼실리테이터가 모인 회사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도 회의설계소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생소한 직업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퍼실리테이터라고 영어고요. 네, 촉진자라는 의미인데요. 회의나 워크숍 등의 과정을 통해서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회의를 잘 진행하고 설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회의, 네. 아니, 당연히 회사니까 돈을 벌어야 네, 네. 되지만, 네. 회의를 잘 운영해서 네. 사람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본인은 돈을 번다. 네. 아니 뭐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네, 솔직하시고, 오늘 출연자 중에 최초로 네. 이렇게 대본까지 들고 오신 분,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로컬 TV는 기본적으로 대본이 없습니다. 네. 질문 몇 가지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충실한 준비를 해 오셔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기대도 되겠죠? 네, 뭐 제 개인적인 목표는 말을 길게 안 하고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편하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좀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돈 버는 직업이라고 하셔가지고 빵 터졌으니까 일단 네. 한번 웃기셨어요. 네. 좋습니다.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대본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본에 네. 볼 새가 없어서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퍼실리테이터를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경험인데 제가 창업 멤버로 들어갔던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이제 조직원 간에 이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이제 서로 간의 방향 차이를 보였을 때 그로 인해 조직이 와야 될 때 굉장히 무기력하고 좀 번아웃도 심하게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우연찮게 지인이 이제 퍼실리테이터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활성화되고 있고 이 사람이 있으면 조직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가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해서 그 이후에 또 창업을
비스무리하게 멤버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 조직엔 4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퍼실리테이터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 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행복했고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그 이전 회사에서 4년 동안 하셨군요. 네, 했었습니다. 아, 네. 4년 동안 한 경험을 가지고서 네.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리셨어요. 네. 4년 동안 다니면서 나올 때 잘 네. 헤어졌어요? 잘 헤어졌죠. 음. 근데 이제 조직은 그때도 창업은 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 그 회사는? 네. 네. 지금 그럼 어쨌든 3년 반 동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퍼실리테이터.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겠지만 네. 모르는 사람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 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나는 퍼실리테이터가 한번 돼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퍼실은 네.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자격 요건은 세 가지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과 태도와 그것과는 별개로 실전.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량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역량은 천부적이라기보다는 경험치에 의해서 잘 그 역량을 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 과정을 잘 구조화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화하려면 서두와 말미에 어떤 내용들을 채워 넣어서 성과를 잘 낼 수 있을까? 그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태도를 말씀해 드렸는데 태도는 조금 역량보다도 더 크리티컬합니다. 역량은 좀 더 향후에 후천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거라면 태도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평소에 이제 좀 더 판단을 유보하고 현상을 깊게 파고들어서 제대로 이해하기에 노력하시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퍼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신중한 분들이 퍼실하기 좋은데 나 같은 사람은 퍼실을 하면 안 되겠네. 신중하지 못하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 중립적인 태도의 하나는 사람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 분이 중립적인 태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태도와 역량만으로는 퍼실리테이터로서 먹고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드린다면 저는 성공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 밥벌이 열심히 하는 창업가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일을 첫 번째로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영업입니다. 영업. 네, 고객에게 일을 따올 수 있고 그 일을 잘 메이드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역량, 태도, 실전 중에서 세 개 중에 실전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럼 실전이라고 표현한 건 나는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스킬인 줄 알았더니 영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일을 정말 관심 갖고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걸 본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 일을 이제 프로로 한 지는 한 7, 8년 된 것 같고요. 이걸 공부하고 처음으로 해본 건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보면서 한국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살아남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영미권이나 유럽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열악하고 특히나 자기의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직종이어서 혹시나 그 매력만으로 일을 시작하기에는 좀 대가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할까봐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퍼실 시장이 커진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하고 서로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 사회가 좀 갈등이 일어나면 등을 바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퍼실 같은 분들이 중간에 잘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창업한 지 3년 반 되셨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실 거고 그러면 퍼실을 준비하고 또 회사에 다니고 창업을 할 때까지 순탄한 과정만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다니던 회사에서 좀 안 좋은 경험을 했고
두 번째 회사도 잘 다녔지만 회사는 어떻든 잘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좀 어린 시절에 네. 본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청년으로서 네. 가장 좀 안 좋았던 기억, 힘든 기억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청년기 때 겪었던 힘든 일을 지금 물어봐 주신 거죠? 네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대학을 1학년만 다니고 자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가고 싶은 학교에 가고 싶은 과를 입학을 했는데 1년을 다니면서 물론 학고도 먹고 했지만 네, 그러면서 조금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서 그만두고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됩니다. 네, 일단은 어학 비자를 받아서 어학연수를 받았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반 대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학 비자가 있는 학생도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들어봤는데 이제 프랑스에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한두 달 수업을 들어보면서 그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프랑스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학위를 따기 위해 여기를 왔구나. 그러고 나서 한 2달 동안 프랑스에서 칩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 다 쓰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게 대략 몇 살 때예요? 네, 공익구명 마치고 프랑스 갔다가 돌아왔죠. 24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돌아와서 힘들었던 거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리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고요. 저는 좀 독립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라서 부모님한테 또 기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직업에 귀천이 없고 다양한 직업을 할 수는 있지만 23, 4살 때 하여튼 무일푼이었네 일단. 네. 프랑스에 가가지고 돈은 다 쓰고 오고. 네. 네. 근데 좋아요. 이제 네. 앞으로 직업으로서의 어떤 전망,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런 게 안 그려진 거죠. 근데 또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힘들고 하기 싫고 다 내가 그렇죠. 덜 고팠네. 많이 고팠습니다. 야, 많이 그치, 고팠는데 그치. 일은 하기 싫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만 죽어라 했죠. 3, 4년 동안. 그래서 사회생활을 좀 일찍 했어서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근데 그때 참 방황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참 크게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가장 큰 힘든 기억이다. 네.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방황의 시기가 본인은 길었다고 생각해요? 짧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길었죠. 이렇게 이 직업이다 했어 혹은 이 학교다 하면서 그게 한 7, 8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틀었던 게. 네. 좀 10년 이상? 그쵸. 20대 후반까지도 항상 그랬으니까. 네. 30대 초반? 이거 창업하면서 그래도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학교를 자퇴를 한 이후부터는 한 10년 정도 네. 그런 시기를 보냈네요. 네. 그 어려웠던 시기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전에 막 그 유행을 했었는데 네. 그 힘든 기억이 지금 본인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네. 네. 저도 선호합니다. 사람들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혹은 도움이 된다 그 말도 뭐 일견 뭐 의미 있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생존력을 기른 거. 생존력을 길렀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네. 네.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주거의 불안정, 삶의 불안정, 생계의 불안정 이런 것들을 한 10년 가까이 겪다 보니까 네. 지금도 겪고 있어요? 지금 많이 약간? 좋아졌죠. 많이 그래도. 좋아졌는데. 네, 많이 네. 좋아졌죠. 생존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괜찮은 삶 아닐까. 근데 지금 하는 사업이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제가 뭐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저는 약간 판단이 애매해요. 내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픈 기억들이 꼭 청춘한테 좋은 거냐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웬만하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즐거운 기억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뭐 남성이 군대를 가야 뭐 남자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군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남성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예를 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고생하는 것 그다음에 나와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또 마음을 쓰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저는 웬만하면 안 겪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항상 좋은 기억만 남아야 좋겠는데 어떻든 그런 아픈 기억이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네. 또 약간 주어진 거죠. 사회적 구조적 조건 때문에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판단이 좀 안 서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네, 기성세대들이 네. 아프니까 청춘이야, 젊었을 때 고생해야 돼, 고생이 자양분이야. 이게 맞나? 같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네. 우리 청년 시리즈를 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하나씩 계속 던져보고 싶은 거죠. 네네. 네,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때 그러한 것들을 극복을 했잖아요. 네. 본인이 거의 혼자 극복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극복을 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어요? 왜 참 길게 생각해도 돼. 약간 왜냐면 뭉클해지는데 대답을 떠올리니까. 본인이 어려운 시기를 10년 정도 보냈다고 하셨는데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네. 오늘도 어려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직까지도. 이거 어려운 일에도 속하지도 않습니다. 제 네, 인생에서. 하여튼 네. 뭐 가계약 네, 때문에 이 정도야 뭐. 네,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은 어떻든 조금은 했다고 생각이 네. 들고 네네네. 그 극복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네. 뭐 이런 거잖아.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저는 전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주변에 좋은 분들을 운 좋게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기회를 주는 선배들, 네, 누나, 형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제 미천이 어디까지인지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네. 얘기들도 많이 겪을 수 있어서, 네, 그런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뭉클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네. 갑자기 그 사람들이 떠오르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씀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본인한테 그렇게 힘이 됐던 원동력이 되었던 분들한테 네. 한 말씀 하시죠.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네. 잘 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사람 노릇하고 삽니다.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세상에 좀 좋은 일 해보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뭐 나까지 뭉클해지는데 여기 원래 뭉클해지는 사람이 아닌데 뭉클해집니다. 그러시게요? 좋아요. 요즘에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바쁘십니까? 뭐 제가 정확한 액수나 이런 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월급 지지난주에 상여금도 나갔고요. 네, 그래도 올해는 다 해놨습니다. 다시 퍼실리테이터 직업으로 네네네네네. 돌아와서 회의 설계소 대표이신데 회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어떻든 그럼요. 주식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조직은 그럼요. 네, 쓰는 돈이 네, 버는 돈보다 적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활동을 하시는 거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 일을 하면서 갖는 최고의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돈과 관계없이. 네, 예를 들면 돈을 네. 적게 벌더라도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이런 보람을 느꼈어 네. 하는 것들 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 일을 하면서도 번아웃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네, 다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도 네, 힘들고 좋아하는 일은 10개 중에 하나밖에 없고 하나도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번아웃이 왔을 때 나는 창업을 해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항상 하는 질문이고, 네, 돈을 그냥 많이 버는 거라면 이 일을 꼭 했을까? 뭐 돈을 제가 벌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찾은 답은 나는 이 일을 왜 했을까? 했을 때, 저희 일이 좋은 거는, 일상적이지 않는 환경, 회의나 워크숍, 특히나 워크숍, 이런 일상적이지 않는 환경에서 그걸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워크숍이 끝났을 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감을 느껴 한다거나 혹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의 변화라든가 아주 작은 눈 마주침의 변화라도 목도할 때 굉장히 만족스럽고 네, 이런 삶이면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라고 느껴서 그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만족도가 작으니까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만족도가 크면은 큰 변화가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퍼실리테이터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아니, 뭐, 저는 기본적으로 편파적인 사람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퍼실할 능력이 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유, 능력은 되시죠. 이 방송은 네. 저의 개인 사유제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은 좋아해요. 네, 이러한 네. 사회자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에 거의 가깝습니다. 네. 꼭 퍼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도 네. 요즘에는 이제 청년 창업이 네. 좀 많이 좀 대세가 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기도 할 텐데 네. 후배 창업을 준비하는 네. 후배님들한테 네. 격려의 말, 네. 뭐 이런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답변을 좀 제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후배라고 칭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 좋아요. 그냥 저는 먼저 시작한 사람일 뿐입니다. 네.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밥벌이 열심히 하는 자영업자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조언은 아니고요. 제 경험을 나눈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강준원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하면서 준비를 해봤을 때 제 1원칙은 창업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쟁자가 생길까봐. 아, 그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하시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데, 창업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좀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의 꿈의 실현의 어떤 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현실에서 마주한 건 창업은 현실의 벽을 매번 마주하는 느낌이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창업을 하지 않은 지금도 그 일로 돈을 버실 수 있으십니까? 그 돈을 얼마나 버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창업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권하지 않는 건 준비가 안 됐는데 창업을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가 직장을 그만두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 네. 직장을 그만둬서 시간을 날리고 이런 것보다도 창업이 더 뼈아픈 거는 돈과 에너지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잃고요. 네. 시간을 엄청나게 잃습니다. 네. 그게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저는 제가 외람되지만 몇천 써봤습니다. 네, 20대 때 모은 돈 창업으로 다 날리기도 했는데 일단 그거 꼭 생각해 보시고 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여기시면 제가 적극 추천하는 거는 처음에는 무조건 비용을 줄이기 위해 1인 창업을 추천드립니다. 네, 거기서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겠다라고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규모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문제이니 이 사람이 좋아서 같이 창업해 봅시다 하기보다는 1인 창업을 먼저 해보고 당신한테 이런 역할을 해주세요 하시는 게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뭐 결국에는 돈 얘기로 시작해서 돈 얘기로 끝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시작을 돈으로 했는데 마지막도 거의 돈으로 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물어봐 주세요. 회의 설계소의 목표와 철학. 네, 그건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의설계소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개인의 철학과 회사의 철학이 같은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래도 오늘은 회의설계소라고 하는 회사의 철학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의 철학은 네네네. 좀 약간 진부하기도 하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법인격도 철학이라는 게 있는 건지 진정 네.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회의설계소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표와 철학을 좀 섞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생존이 첫 목표였고 생존이 곧 철학이었습니다. 그게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대외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저를 포함한 이제 저희 회사의 동료들과 함께 이제 원하는 만큼 돈을 좀 벌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제 목표는 회사에 다니는 저를 포함한, 저는 대표도 법인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저를 포함한 회사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대내적인 목표와 철학이고요. 외적으로는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든 신념이든 가치체계든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사회적인 문제도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퍼실리테이터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길러질 수 있다면 그러한 불일치로 인한, 오해로 인한, 다름으로 인한 문제들이 덜 생겨나게 할 수 있게 저희 회사의 목표는 좋은 퍼실리테이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도구와 방법론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확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회의 설계소가 돈을 많이 벌면 네. 우리 사회도 이루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회사는 돈이 많이 벌면 사회가 나빠져요. 네. 그런 회사가 있어. 네.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도 네.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우리 사회도 잘 되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네. 그렇죠? 이왕이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철학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로컬 채널의 청년의 힘 네. 시리즈 오늘 강준호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0년 이상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을 하시고 네. 아직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진짜. 네.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 네. 네, 앞으로 쭉 정진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활동이 우리 회사의 활동이 네. 내가 먹고 사는 게 우리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우리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는 결과와 연결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마무리는 더 로컬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컬이었습니다.